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3일 오후 5시입니다. 북한 노동당에는 39호실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거는 김정일, 김정은 비서실 역할을 하면서 주로 해외 사업을 통해서 무기 밀매 등을 통해서 이 비자금을 벌어들이는 비밀스러운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9호실에서 근무를 하면은 김정일, 김정은의 측근이기 때문에 위세가 대단하지만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대외적으로 밝혀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이 노동당 39호실에서 아주 핵심 간부로 있었던 사람이 한국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중국을 거쳐서. 그 사람이 리정호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는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영주하는 입장이 되고 미국 정보기관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깊숙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예컨대 김경희가 사실은 김정은에 의해서 피살되었다 하는 첩보도 제공하고 기타 여러 가지 아주 미묘한 남북관계의 정보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가끔 인터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지난 13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 이카스가 미국 의회 건물에서 주최한 강연회에 이분이 나와가지고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그 내용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것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사회주의 정권, 주사파가 핵심을 장악한 정권이라고 규정을 하고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 폭로를 해가지고 이런 정책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 강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보다 더 큰 한반도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을 불신한다는 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북한에서 일했던 기관이 대흥총국, 외화벌이 기관입니다. 대흥총국의 선박무역회사 사장, 무역관리국 국장, 금관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그리고 탈출 직전엔 중국 대련에 있는 대흥총회사 지사장 등을 지냈고 2002년에는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고 중국, 러시아, 일본 기업들과 연계해가지고 광물, 원유, 수산물 등을 거래했고 홍콩 자본을 끌어들여가지고 북한 서해에서 석유 탐사를 시도하는 등 아주 활발한 역할을 했으니까 정보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ICAS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면은 이분 강연한 게 영어로 실려 있습니다.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 왜 문재인 대통령을 불신하게 되어 있느냐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정권이 너무 북한과 중국 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한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 특히 이 북한 사람답게 저도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는 그건 주체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운명의 주인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북한 헌법이나 노동당 교역에 나오는 사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게 사람이라 써놓고 인민입니다. 인민. 그래 놓고 인민에게만 주권이 있다. 그 인민은 뭡니까? 노동자, 농민 중심입니다. 문재인도 사람이 먼저다고 해놓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기 편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편 사람만 먼저다. 그 우리 편이 누구냐? 민노총, 좌파 세력 또는 그 안에는 주사파 운동권 출신 그리고 레닌주의자인 조국 이런 무리들만 먼저다. 그러니까 사람, 문재인이가 말하는 사람,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사람이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딱 지적을 했어요.
이 리정호 씨는 한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핵심 인사 그리고 여당에는 주체 사상을 믿는 사람이 많다. 근데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게 무슨 사상이 아닙니다. 김일성주의라는 뜻입니다. 전체주의죠. 독재죠. 그것을 따르고 있고 따라서 반미운동을 했던 사람이 많다. 이게 정책에 그냥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재인 정권은 한국과 미국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사람들이다. 반헌법적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념적 정체성으로 인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김일성주의 신봉자들이 핵심에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주사파 정권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이념에서 나온다. 라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바로 북한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모든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 또한 그렇게 보고 그렇게 보는 것이 한국에서는 가장 정확한 분석법입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죠. 외국에서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 김일성 신봉자가 있다는 것을 도저히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에도 침묵하고 있다. 문재인은 자칭 인권 변호사면서도 한반도에서 가장 큰 인권 문제인 북한 노동당에 의한 인권 유린, 김정은이 반인도 범죄자로 유엔 총회에서 규정된 사실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탈북자를 핍박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종우 씨가 두 번째로 꼽은 문재인이 왜 트럼프로부터 불신당하고 있나 하는 이유는 친중 성향입니다. 한미동맹을 흔들고 있는 게 친중 성향, 친북 성향이라는 이야기인데 문재인 정권은 중국이 주장한 삼불 정책이 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정신에 저촉되는데도 그대로 굴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불 정책은 뭐냐? 사드 추가 배치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반대,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편입 반대, 요걸 그냥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요구한 걸. 근데 이 세 개를 그대로 따르면은 이거는 한미동맹에서 이탈하는 것이 되는데도 중국을 선택했다 이거죠. 중요한 전략적 문제에서. 그리고 세 번째 불신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이가 자신과 김정은을 둘 다 속이고 있다. 일종의 중개자 역할을 한다더니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보니까 아, 내가 문재인한테 속았다. 김정은이도 문재인에게 속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양쪽으로부터 다 불신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문재인과 정의용 씨가 와가지고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려는 전략적 결단을 했다. 그러니까 만나고 싶다. 그럼 만나지. 작년 3월에 이렇게 된 것인데 나중에 만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 아니구나. 속았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가지고 한 발을 너무 깊숙이 들이밀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리종호 씨는 문재인 정권이 겉으로는 한미동맹은 강력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뒤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분위기를 체계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미군 기지 조기 반환 요구 등도 주한미군 철수의 정당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일종의 공작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이런 식으로 계속 친중, 반미, 친북, 반일 정책을 펼친다면 주한미군 철수는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경제가 망가질 것이다. 그리고 핵을 얻고 김정은이가 남침할 가능성도 있다. 그때 문재인 정권이 그 자리에 있다면 항복할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은 한국이 내전적 상황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때쯤 되면 미군이 다시 한국에 개입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내다보고 있는데 모두가 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리종호 씨는 김정은이 존재하는 한 북한 비핵화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심리전을 실시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김정은으로 인하여 북한이 핵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 잘못하면은 선제 공격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그리고 북한의 엘리트들에게 퍼뜨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주목할 만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이 조속히 교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유 세력, 즉 한미동맹 세력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 문재인 정권이 제재를 위반하고 있고,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고,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로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을 북한에 전달했다는 스캔들을 폭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로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을 북한에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2000년에 김대중이 김정일을 만나러 갈 때 4억 5천만 달러를 현대그룹을 통해서 준 것은 대북 불법 송금 사건으로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2007년에 노무현이가 김정일을 만나러 갔을 때 돈을 주었느냐 하는 것은 지금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번에 몇 차례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을 만날 때 돈이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리정호 씨가 무슨 근거로 수십억 달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스캔들이 폭로되면은 문재인 정권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을 하면서 한국 기업과 은행이 북한의 석탄을 불법으로 구입하고 수십만 톤의 한국 석유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한국 정부가 방조해 온 것도 폭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권의 방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에 속하는데, 그걸 폭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폭로하면서 여기에 관계되는 한국 기업이나 은행에 대해서 세간대를 보이콧을 걸어가지고 아주 혼내주면은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공개하면은 문재인 정권을 끌어낼 수 있다. 미국과 유엔이 한국의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하도록 몰아붙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탈북자 중에서도 특히 김정은 핵심부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라는 게 아주 충격적입니다. 즉, 문재인 정권을 사회주의 정권, 특히 김일성주의자가 주도하는 정권이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파생해가지고 친북, 친중, 반일, 반미로 나간다. 주한미군 철수를 사실은 획책하고 있다. 이걸 막으려면 트럼프 정권, 미국이 나서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을 폭로전법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리정호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